자, 다시 미국 증시 브리핑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지표와 이벤트를 앞두고 고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특히 다우, S&P 500 사상 최고치 넘었죠. 이 고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우량주 위주의 매도세가 특히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에서 암젠이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신약 임상 3상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쉐브론 2.36% 하락, 엑선모빌 1.95%, 정유주가 하락을 했고 보잉도 2.3% 하락, 캐터필러 2% 주가가 다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그 이튿날 27일에는 8월 PCE 가격지수 공개가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공개 발언에 나서면서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뒤 26일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이 확정치는 잠정치와 같은 3%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분기에는 1.4%였어요. 1분기 1.4% 성장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3.2%를 유지했습니다. OECD는 최근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전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달 동안 회복 탄력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면서 소비 지출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재 5%에서 2025년 내년 말까지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현재 3.5%에서 내년 말 2.2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같은 날 내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FOMC에서 0.5% 빅컷을 전격 단행한 뒤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금리 인하 경로의 힌트를 찾으러 할 것입니다. 27일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8월 개인 소비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PCE는 전달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11월에 FOMC에서 또다시 B컷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이상 인하할 확률이 52.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 0.44% 하락, 아마존 0.74% 하락, 알파벳 0.4%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들 올랐습니다. 인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3.2% 오르고 AMD 2.34%, 또 마이크론 1.88%, 램 리서치 1.6%,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뛰면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반도체주들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지금 오랜만에 3조 넘어갔습니다. 3조 290억 달러. 3조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가 끝났다는 소식,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 베인 애드 컴퍼니가 연례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붐 속에 반도체가 한동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가 예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AI 칩 제조업체에 대한 강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이 발표한 연례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공지능 붐에 발맞추기 위해서 기술 인프라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의 인공지능 붐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AI 기술 인프라에 이례적인 수준의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에서 40억 달러가 든다면 5년 후에 데이터 센터 비용은 10억에서 40억이 100억에서 25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가 컴퓨팅 용량에 돈을 쏟아부음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하드웨어 공급 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인은 엔비디아의 경우 올해 각국 정부의 AI 투자로만 10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이 제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최근에 수분기에 걸쳐서 나타났던 것 같은 이런 폭증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를 두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베인의 장밋빛 보고서가 마침 나온 것입니다. 베인 앤 컴퍼니는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서 오는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약 13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인은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AI 붐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겪었던 것과 같은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앞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속에 PC부터 스마트폰, 가전기기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 수요가 폭증한 데에다가 반도체는 중국의 팬데믹 봉쇄 등 여파로 공급망이 또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촉발됐었습니다. 베인은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